즐거운 한국어 초급 1-16과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오늘은 약속 제안하기와 약속 날짜 정하는 것에 대한 과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법들이나 이런 거를 이용한 그 문화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축구를 좋아해요. 이런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약속 날짜를 정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약속을 하는 거죠. 영화 보러 갈까요? 이런 것처럼 약속 날짜를 결정하는데, 자, 두 사람이 대화를 하지요. 이 사람이 엔젤 씨, 이 사람이 나트 씨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뭐뭐 할래요? 뭐 갈까요?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리을까요? 을까요?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어때요?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지금 영화 보러 가자고 하는 것 같으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에는가 간다고 그래요. 자, 엔젤 씨는 뭐 하고 싶어 해요? 영화 보고 싶어 해요. 나트 씨는 왜 못 가요? 지금 왜 이런 거 보니까 미안해요 하고 거절을 하거나 다음에 가자고 얘기하는 것 같으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이 QR코드는 스캔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제 1. 약속 날짜 결정하기. 나트 씨, 오늘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미안해요. 오늘은 대사관에 가야 하니까 다음에 가요. 그래요? 그럼 내일은 어때요? 내일은 괜찮아요. 수업 후에 같이 갑시다. 네, 잘 들으셨나요? 엔젤과 나트가 지금 대화를 했습니다. 자, 내용도 그다지는 어렵지 않죠? 잘 들리죠? 그래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과제 1. 약속 날짜 결정하기. 나트 씨, 오늘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미안해요. 오늘은 대사관에 가야 하니까 다음에 가요. 그래요? 그럼 내일은 어때요? 내일은 괜찮아요. 수업 후에 같이 갑시다. 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을까요, 리을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해서 니까 이유를 말하죠. 대사관에 가야 하니까. 대사관 알죠? 이 사람이 어디 태국 사람이니까 이곳에 가서 여권이나 비자 뭐 이런 문제 등을 이제 하는 곳이죠. 대사관. 그래요? 내일은 어때요? 그럼 이날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날을 또 하자고 제안을 하지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언제 갑시다. 수업 후에 갑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과제 2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말에 이 두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김석훈 씨고 이 사람 아미르 씨죠.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등산을 가자고 하는 것 같으죠. 그래서 주말에 아미르 씨 등산을 갑시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럼 김밥이나 이 물 같은 거를 가지고 이 대화를 나누고 있겠죠. 석훈 씨는 왜 등산을 하고 싶어요? 왜라고 물어봤네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두 사람은 뭘 준비해? 이런 것들을 준비하자고 얘기하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제 2. 주말 약속 정하기. 아미르 씨, 주말에 시간 있어요?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같이 등산할까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날까요?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토요일 아침 10시에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날 김밥을 준비할게요. 그럼 저는 물을 준비할게요. 자,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왜 갔는지 지금 들으셨죠? 왜? 날씨가 좋으니까 뭐 이런 거 들렸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과제 2. 주말 약속 정하기. 아미르 씨, 주말에 시간 있어요?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같이 등산할까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날까요?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토요일 아침 10시에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날 김밥을 준비할게요. 그럼 저는 물을 준비할게요. 네, 이런 대화였죠. 아까 대화 과제 1보다는 조금 내용도 좀 길고 지문도 좀 길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주말에 시간 있어요? 왜냐면 이 약속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니까 그랬어요. 왜요? 날씨가 좋으니까 등산할까요? 리을까요? 을까요? 물어봤죠? 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만나자고 했으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되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날까? 주말이라고는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몇 시 하고 장소를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경복궁역 2번 출구. 출구가 여러 시예요. 그래서 번호를 잘 보고 나가야지. 그쪽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들어갔다 나갔다 횡단보도를 건넜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복궁 지하도 서브웨이에서는 어디로 출근지 웨이 아웃 이렇게 써 있죠. 그쪽으로 잘 찾아서 가야 됩니다. 토요일 아침 10시에 만납시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되죠? 제가 그날 김밥을 준비할게요.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저는 물을 준비할게요. 그래서 다 됐어요.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경복궁역 근처인 거 보니까 아마 인왕산 있는 쪽 그쪽으로 북한산이나 인왕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등산을 가자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날씨가 좋으니까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이런 내용. 제안을 하고 약속을 정하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약속을 정하고 이러는 걸 지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가 대화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짝 활동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은 제안을 하고 한 사람은 거절을 해요. 아까 나트 씨가 어땠어요? 대사관에 가야 되니까 그 다음날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다른 제안을 하는 것까지를 지금 시범을 보여주는데 선생님이 먼저 하죠.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해요. 오늘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을까요? 리을까요? 대사관에 미안해요. 이유가 이제 미안해요 해야지 거절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얘를 갖추어서 얘기를 하려면 이제 이런 말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대사관에 가야 하니까 다음에 갑시다. 이렇게 됐어요. 비읍시다, 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와 이거를 말해요. 다른 제안을 말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이유. 니까 전에 니까 아서 어서 배웠죠.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거, 이 사람만 그런 거.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그래서 주관적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만 그럴 경우에는 하니까 뭐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자, 2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버스를 타고 갈까요? 어디를 지금 가고 있어요. 짝활동 두 사람이 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이제 목적지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갈까요? 그런데 날씨가 비가 오니까 어때? 이유를 대야 되죠? 비가 오니까 지하철을 타고 갑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게 됐어요? A는 버스 타고 갈까요? 아니요. 비가 오니까 지하철을 탑시다. 그래서 여기 아니요라는 말을
더 이렇게 여기 붙였습니다. 여기는 미안해요, 아니요 이런 말들도 같이 해주면 좀 더 부드럽겠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밥 먹고 노래방에 갈까요? 이렇게 되겠죠? 노래방에 가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있어요. 배도 고파요. 그러니까 밥 먹고 노래방에 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좀 피곤해요. 좀 피곤하니까 다음에 갑시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건 남편과 아내로 설정을 했네요. 우리 밥 먹고 노래방에 갈까요? 이제 제안을 하지요. 남편이 주말이라든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부인은 피곤해요. 지금 여러 가지 일로. 그럴 때는 미안해요. 좀 피곤하니까 다음에 갑시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설정이에요. 이렇게 그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외식할까요? 바깥에 나가서 밥을 먹을까요? 했는데 바깥에 너무 추워요. 밖이 추우니까 그냥 배달시킵시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런 거죠. 요즘 배달료가 너무 비싸서 네, 그래서 오랜만에 외식할까요? 네, 이런 것도 지금 그냥 외식할까요? 하지만 오랜만에 외식할까요? 또 남편과 아내를 설정했다면 오랜만에 외식할까요? 아니면 친구끼리 클래스메이트도 있겠죠? 그래서 밖이 추우니까 그냥 배달시킵시다. 다 어떤 주관적인 이유를 말할 때 니까 이렇게 썼어요. 가야 하니까, 비가 오니까, 피곤하니까, 추우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마지막에 5번. 불고기를 먹을까요? 뭔가 음식을 선택할 때 불고기를 먹을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김밥을 먹죠. 이건 집에서 해먹는 거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불고기를 먹을까요? 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김밥 먹읍시다. 어디를 가다가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체 음식을 먹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안을 하고 거절한 이유를 말하고 다른 제안을 하는 거 배웠습니다. 자, 이번엔 듣기 나왔어요. 유미 씨와 나트 씨가 약속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봅시다. 유미 씨와 나트 씨가 약속을 정합니다.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나트 씨, 내일 남대문 시장에 같이 갈까요? 미안해요. 내일은 남편이랑 시부모님 댁에 가야 해서 같이 못 가요. 그래요? 그럼 이번 주말은 어때요? 네, 좋아요. 토요일 오후에 같이 갈까요? 오후에는 복잡하니까 오전에 갑시다. 네, 그래요. 그럼 9시에 아파트 정문에서 만나요. 네, 잘 들으셨죠? 자, 이렇게 질문은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귀는 내용을 들으셨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지만 지금 어디 가자 그랬어요? 남대문에 가자 그랬어요. 남대문 시장. 그런데 못 간다 그러죠? 왜 그랬어요? 어떻게 들리셨나요? 시댁에 간다 그랬어요. 남편이랑 시댁. 부모님이 계시는 곳을 시댁이라 그러죠. 시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러죠. 유미 씨와 나트 씨는 이웃지간이거든요. 근데 같이 가려는 계획이 안 되니까 다음 약속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언제라고 그래요? 그럼 주말에 어때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괜찮다고 하면서 또 오전보다는 오후는 안 되니까 오전에 돼. 이렇게 이런 약속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한번 다시 답을 볼까요? 나트 씨 내일 남대문 시장에 가자 그랬죠? 그런데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일은 남편이랑 시부모님 댁에 가야 해서 같이 못 가요. 그래요? 그럼 이번 주말은 어때요? 그러니까 나트가 좋아요. 그럼 토요일 오후에 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후는 또 복잡하죠. 그래서 아이 오전에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요. 그럼 9시에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만나요. 아 요거는 어디에서 만나나 제가 아까 여기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했는데 장소였네요. 자 그럼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나요? 내일 왜 못 가요? 남편이랑 시부모 댁에 가서 여기 다 나왔죠? 언제 어디서 받아요? 토요일 여기 오전이죠? 9시. 그래서 언제요? 토요일 9시. 오전 9시예요. 오후는 복잡하다 그랬어요. 오전에 갑시다. 근데 어디서 만나요? 아파트 정문 앞. 어디를 가냐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건 제가 꼼꼼하게 답을 못 드렸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지문들이 나왔어요. 남대문 시장에 같이 갈까요? 제안을 했더니 미안해요. 가야 해서 여긴 해서를 썼습니다.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남편도 같이 가죠. 그래서 가야 해서 이렇게 썼어요. 가야 하니까 이래도 되지요. 이 나트씨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가야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요. 그럼 이번 주말은 어때요? 또 제안을 하지요. 좋아요. 토요일 오후에 갈까요?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때는 복잡하니까 네 이때는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복잡하니까 이 사람 생각이 그래요. 유미 씨 생각이 진짜 복잡한지 아닌지는 몰라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네 그래요 하고 어디서 만나서 같이 가기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만나요. 이런 대화였습니다. 자 여기도 대화가 있습니다. 짝활동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제안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약속을 정하고 준비할 물건. 아까 아미르 씨의 예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훈 씨와 아미르 씨가 제가 뭐 김밥을 준비할게 막 이랬잖아요. 그런 예입니다. 지금 여기 예를 한번 봐요. 첫 번째, 여기도 이유가 있죠? 이유를 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 씨,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등산하러 갈까요? 좋아요. 저도 가려고 했어요. 이제 이런 말은 좀 더 다양하게 더 넣은 거예요. 네, 좋아요. 이렇게 끝나도 돼요. 그럼 주말에 등산하러 가요. 지금 이 사람들은 등산 약속을 제안하는 거죠. 어디서 근데 장소를 만나요. 터미널 앞에서 토요일 아침 8시에 만나요. 네, 좋아요. 그럼 제가 김밥과 물을 준비할게요. 아니면 나는 김밥을 준비할게요. 나는 물을 준비할게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했죠. 가자고 제안을 하고 어디서 만나서 몇 시에 만나고 준비는 뭐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지금 뭐 휴가철이니까 바다 보러 갈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죠. 네, 좋아요. 그러면은 버스터미널 앞 1층에서 버스터미널 1층에서 만나요. 일요일 오전 10시에. 음료수와 과자를 준비할게. 이런 거가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답을 하셨나요? 휴가니까 바다 보러 갈까요? 지금 이유를 다 썼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휴가니까 바다 보러 갈까요? 좋아요. 어디 버스 터미널에서 만나요. 네, 일요일 오전 10시에 1층에서 만나요. 이게 따로따로 말을 해야 돼요.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해도 되고요. 말을 할 때 제가 과자를 준비할게요. 그럼 저는 음료수를 좀 준비할게요. 여기는 한 사람이 다 준비하고 여기는 나눠서 이제 한 예가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처 공원에 놀러 갈까요? 그런데 뭐 여기처럼 날씨가 좋으니까 휴가니까 여기는 뭐 그럼 주말이니까 근처 공원에 놀러 갈까요? 네, 그럼 공원 입구에서 일요일 오전 11시에 만나요. 돗자리랑 카메라는 제가 준비할게.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1, 2 나눠서 합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여기는 주말이니까 안 하고 날씨가 좋으니까 그랬네요. 근처 공원에 놀러 갈까요? 좋아요. 일요일에 어디 공원 입구에서 만나요. 네, 일요일 오전 11시에 여기 주어졌으니까요. 거기서 만나요. 입구에서 만나야 되지만 여기 이미 알고 있는 거 거기서 만나요.
제가 돗자리를 준비할게요. 그럼 저는 카메라를 준비할게요. 이렇게 나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전거 타러 갈까요? 주말이 되었으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다 됩니다. 자전거 타러 갈까요? 아, 좋아요. 지하철 3번 출구에서 만나요. 언제요?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철역 3번 출구에서 만나요. 과일과 물은 제가 준비할게. 이런 것들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잘 하실 수 있죠? 뭐뭐이니까 을까요? 할까요? 합시다. 할게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할게요. 이런 것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을 해서 이제 내가 대화가 입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듣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가시와 나트시네요. 자, 이 중에서 뭔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갈 건지 우리가 듣게 될 거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봅시다. 자가씨와 나트씨가 약속을 합니다.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나트씨,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까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네, 좋아요. 언제가 좋아요? 저는 다 괜찮아요. 그럼 금요일에 갈까요? 네, 좋아요. 그럼 금요일에 수업이 끝나고 가요. 좋아요. 자, 이거를 간단한 내용이지만 잘 안 듣고 흘려 들으면 두 번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회가 없을 때는 좀 다 아리송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시험을 보는 거, 요 시험 이렇게 써 있어요. 시험을 보고 있는 건지 아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영화를 보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눈치 있는 사람이 이걸 하겠지만 영화도 봤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모를 경우에는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우리는 뭘로 됐나? 영화 보러 가자고 제안을 하지요. 그러니까 자가씨와 나트씨는 언제 간다 그랬어요? 금요일 오후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가자고. 그래서 수업이라는 말도 나왔었어요. 시험이라는 말도.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들었는데 그 체크를 잘못하고 넘어왔네요. 아까 거기는 가운데 영화 보는 거고 금요일. 듣기가 제대로 안 됐네요. 뭐가 편집이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는 이번에는 어떤 제안을 하거나 이럴 때 말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톡이죠? 메시지죠? 그래서 지금 메시지가 지금 나왔어요. 아미르 씨와 석훈 씨가 아까 어땠어요? 등산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미르 씨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여기는 석훈이고 여기는 아미르지. 얼굴은 안 보이지만 석훈 씨 미안해요. 여기가 아미르예요. 여기가 아미르. 누가 보냈어요? 아미르가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석훈 씨에게 보냈어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석훈 씨 미안해요.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토요일에 등산하러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아까 경복궁역 2번인가 몇 번 출구에서 만나자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문자가 띵 하고 왔어요. 토요일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뭐 회사 일이겠죠? 아, 그래요? 좀 아쉽네요. 그럼 다음 주는 시간 있어요? 이제 답을 합니다. 아미르가 네, 있어요. 또 다른 제안을 하지요. 여기는 일이 생겨서 그랬어요. 니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회사라든가 집안에 일이 생긴 거예요. 네,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갈까요?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갑시다. 한 주가 미뤄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요. 못 지키게 돼요. 지키지 못하게 돼요. 다 괜찮습니다. 석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똑같은 말이죠.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아미르 씨는 왜 못 가요?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아미르 씨와 석훈 씨는 언제 가요? 다음 주로 가기로 했어요. 다음 주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랬으니까 다음 주요. 너무 쉬운 건데 그래도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 게 더 많겠죠.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문자로 어떤 제안을 하고 이유를 말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업무용으로는 많이 쓰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메일을 좀 안 써요. 아까 그 카카오톡이나 뭐 아니면 또 다른 대화 메시지들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죠. 자, 코리안 메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이 코리안 메일을 사용하진 않지만 내용은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 미리 보리, 내게 쓰기, 보내기 뭐 이렇게 이런 형태가 다 있어요. 어느 거나 저는 네이버를 주로 많이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또 다음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죠. 구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쓰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 보면 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제목이 있고 보낸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편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메시지 같은 경우 어떻게 주거니 자거니 이런데 이거는 일방통행이에요. 일방. 그럼 나중에 이제 누가 답장을 보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업무에 주로 많이 써요. 자, 콘서트에 같이 갈까? 이렇게 제목을 해야지 이 사람이 여러 사람 저기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전자 이걸 받았을 때 요걸 보고 얼른 찾겠지요. 이게 좀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통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요약된 거를 이렇게 제목을 해주면 좋습니다. 콘서트 같이 갈까요? 하면 이 사람이 우선순위도에서 관심이 있으면 먼저 클릭해서 보겠지요. 그래서 보낸 사람은 에디예요. 에디 여기 @골뱅이 korea.com 이런 거 잘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메일 주소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소라 그러죠? 우리 어드레스는 보통 일반 우편으로도 가지만 이렇게 이메일로도 주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형식을 갖춰요. 에디라는 사람이 이런 그 코리안 메일을 사용해서 보낸다. 나레카라는 사람이 이런 자기 주소가 있죠. 우리 핸드폰 번호처럼 주민등록 번호처럼 이렇게 고유의 이런 게 있어요. 등록하고 가입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하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낸 사람은 에디예요. 그래서 에디 영어로 이렇게 했고요. 받는 사람은 나레카 NRK 해서 좀 약자로 지금 쓴 거예요. 나레카고 길면은 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쓰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디가 썼으니까 나레카 씨에게 받는 사람이죠. 아까 그 대화보다는 좀 더 격식이 갖춘 느낌이 나죠. 나레카 씨에게 안녕하세요. 저 에디입니다. 혹시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뭐 문자 같으면 있어요. 띵 하고 나올 때지만 아니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편지로. 저는 K-팝 콘서트에 가려고 해요. 저한테 표가 4장이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표가 갑자기 생겼으니까 같이 가요. 이런 말이죠. 나레카 씨 친구도 초대해도 돼요. 왜냐면 4장이나 있으니까요. 장소는 한강공원이고 시간은 7시예요. 그럼 꼭 답장 주세요.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에디 드림. 이 사람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드림 이래도 되고 에디가 이래도 돼요. 아주 친숙한 경우에는 그냥 에디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드림. 좀 이분은 여성분이고 남성분이니까 또 C에게 드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사말을 하고 편지 형식 그대로 있습니다. 내용 용건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 뭐 답장 내지는 뭐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인사말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에디 드림 하고 보내는 사람이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썼나요?
여기 답이 있었죠? 에디가 나레카에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맞는 거는 뭐예요? 좀 글씨가 작겠지만 2번 주 그러니까 7시라고 그랬어요. 여기요. 그리고 K-팝 콘서트인데 또 다음 주 토요일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 토요일 시간은 7시. 자, 그렇게 된 거 있나요? 다음 주,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아니에요.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는 요거죠. 지난주도 아니죠. 다음 주 토요일은 2번과 4번인데 시간은 저녁이라 그랬는데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아침이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혼동하게 막 이렇게 꼼꼼하게 안 보면 알면서도 틀릴 수가 있는 문제들이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이메일을 한번 써보래요. 좀 읽고 쓰기 도전하는 느낌이 나죠? 자, 이메일 잘 써보셨나요? 한번 대충 그 양식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뮤지컬 공연에 간다고 하라고 여기서 이 제안 주어졌어요. 이게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은 친구를 뮤지컬 공연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초대하는 이메일을 쓰세요. 이런 거죠. 공연에 가고 싶나요? 무슨 공연이에요? 뮤지컬 공연이에요. 누구의 공연인지는 아직 몰라요. 누구랑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뮤지컬 공연에 같이 갈까요? 이렇게 썼어요. 제목을.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석훈 씨로 하고 받는 사람은 아미르 했거든요. 그러면 아미르 씨가 딱 보고 관심 있구나 하면 보겠지요. 아니면 이거를 또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 더 관심 저기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면 뮤지컬 공연의 초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배우기 때문에 같이 갈까요?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석훈 임의로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 그거 보고요. 아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석훈 씨가 보내니까 아미르 씨 아니면 여기다가 아미르 씨에게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바로 빼고 그냥 아미르 씨 주말에 시간 있어 하고 물어봐도 돼요. 아미르 씨에게 뭐 아미르 씨 보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회사 분이죠. 이 분들이 동료분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메일을 썼습니다. 저한테 뮤지컬 표가 생겼어요. 아니 뭐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한테 초대를 하려고 시간이 되면 이번 토요일에 한국 창작 뮤지컬 영웅 공연을 보러 같이 갑시다. 제가 이제 보고 이제 요즘 핫한 것 중에 하나를 좀 골랐어요.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누구의 공연이 대충 이렇게 내용을 좀 알려주면 좀 더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에 관한 그 안중근 의사 얘기가 나오는 걸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같이 보러 갑시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토요일 2시에도 있고 6시 반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해요. 이렇게 딱 이제 여기를 내용을 써줬어요. 아미르 씨 주말에 시간 있어요? 저한테 뮤지컬 표가 생겼어요. 시간이 되면 이번 토요일에 한국 창작 뮤지컬 영웅 공연을 보러 같이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뭐 있어요? 하고 물어보죠. 토요일 2시와 6시 반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갈까요? 을까요? 이런 표현이 지금 여기는 자세히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그런 게 들어가면 더 좋겠지요. 우리 같이 갈까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갑시다 하고 이렇게 제안을 바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어봤어요. 같이 갈 수 있는지, 시간이 있는지 말하는 거죠. 시간이 있는지와 어느 시간에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이른 시간도 있고 좀 늦은 시간도 있어요. 어느 시간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답장 기다립니다. 석훈 보냄. 이 사람하고는 뭐 옆에 동료긴 하지만 상하 관계가 아니라 좀 동료지만
좀 그래도 좀 친숙한 편이죠. 그래서 석훈 보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은 아미르 씨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메일을 쓸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연습해 봤습니다. 쓰기 연습을 한 거예요. 자,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거를 축구를 했는지는 좀 아니면 제안을 했잖아요. 영화라든가 뭐 등산이란 이런 어떤 취미 활동 뭐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주제가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축구를 좋아해요? 하고 물어봤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는 스포츠를 즐겨요. 여가 뭐예요? 시간이 남아있을 때. 그래서 아까 이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화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가 좀 남아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스포츠도 좋고 영화 감상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레크레이션도 좋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 중에 스포츠를 즐긴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스포츠 중에서도 축구를 많이 해요. 네, 맞아요. 남자들은 특히 축구를 많이 해요. 남자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유소년 축구해서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축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어린 꿈나무들을 이제 같이 발굴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맛보게 하지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 축구 클럽을 만들어 함께 어울려요. 유소년. 뭐 학교 전에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요. 반면에 어른들은 어디요? 조기축구회. 조기축구회가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뭐 매번 날마다는 못하겠죠. 한 달에 몇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기 축구회를 만들어 축구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축구 모임이나 팀을 만들어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가 다니는 소속하는 학교 이런 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른들은 동네 이렇게 사람들 청년들이 주로 청장년이 하겠죠. 너무 여기서 졸업해서 이제 여기 학교 배움이 있을 때는 여기서 하지만 어른들은 이제 회사도 다니고 각자 사업을 하기도 하고 뭐 마을 일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 어떤 구심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스트레스를 풀고 대화를 나누고 하려면 이렇게 이런 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축구 모임이나 팀을 만들어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어요. 스포츠 중에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것도 할 수 있는데 스포츠는 그 중에서도 축구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요즘은 축구를 하는 여성도 점점 늘고 있어요.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하지만 여성도 늘고 있고요. 또 TV 프로그램에서도 뭐 골 때리는 그녀들인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도 점점 늘고 있어요. 여자 어린이 축구 교실은 물론이고 어린이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2017년부터는 중등부 축구 교실도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부가 있어요. 운동부. 운동부는 나가서 시합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학교라든가 그 단체를 또 빛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실업팀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요. 자, 2010년 피파 U17 여자 월드컵에서는 한국 여자 축구 국가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예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딱 어떤 주제는 다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예가 여자 애들도 하고 또 여기 이런데 여자 월드컵에서 나가서 우승도 했다 이런 예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이거 오 필승 코리아 2002년도에 대한민국에 막 굉장한 열풍이 있었죠. 붉은 악마들. 여기 어떤 선수를 좋아하나요? 여기 이강인하고 손흥민 선수가 있네요. 자, 경기장을 이렇게 꽉 메울 정도로 스타디움을 꽉 메울 정도로 열기가 대단하죠. 자, 이렇게 축구를 하는 모습들. 자, 이렇게 골을 차죠. 그리고 이렇게
여성도 있고 뭐 어린이도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사진 같아요. 그래서 주로 붉은색이 많네요. 붉은 악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한다고 보여지죠. 축구를 모두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과제, 문법이나 이런 어휘를 이용해서 의문사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 같이 뭐뭐 하자 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내가 뭘 준비할게요. 이렇게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쭉 그 여러 달에 걸쳐서 지금 즐거운 한국어 초급 1권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요. 그래서 기초가 어느 정도 다져졌고 또 이 책이 왜 좋은가를 지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깊이 파고들면 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반복해서 기초 실력을 닦으시느냐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